지금 예를 들면 전달함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력을 US라고 했고요. 출력을 뭐라고 했어요? CS라고 했죠. 이때 전달함수는 뭐냐? US분의 CS가 전달함수가 됩니다. 이게 전달함수의 정의입니다. 지금 이제 예제와 같이 적분 요소를 찾아라 그러면 당연히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적분 요소를 찾았다, 비례 요소를 찾았다, 뭐 이걸 찾아야 되고요. 다음에 1차 지연 요소다, 2차 지연 요소다, 이거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5가지와 부동작 시간 요소는 2에 마이너스 LS가 되어지는 게 부동작 시간 요소다. 이렇게 6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지금처럼 나와요. 적분 요소의 전달함수 하면 S분의 1을 찾으시면 돼요. 미분 요소의 전달함수 하면 S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찾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한 것을 문제를 풀 때 그걸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그것은 적용이 당연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용이 당연히 안 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결과로 문제를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내용들이 결과로 문제를 해석하지 그 과정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과정은 과정일 뿐이고 답은 결과로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사항 중 옳게 표현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비례 요소의 전달함수는 무엇인가? K가 돼야 됩니다. 미분 요소의 전달함수는 S가 되어져야 되고요. 적분 요소의 전달함수는 S분의 1이 되어져야 되고요. 1차 지연 요소는 맞습니다.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찾을 수가 있죠. 결과를 모르면 비례 요소, 미분 요소, 적분 요소 다 전달함수 구해봐야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면 딱히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처럼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야? 2차 제역이다라는 거예요. 2차 제역에. 2차 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지연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2차 지연 요소구나. 2차 제역이구나. 이거는 거기에 전달함수 GS를 보면 알겠죠. 여기 있는 이 박스 안에 RS하고 CS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값이 바로 뭐가 돼요? 전달함수 GS 값이니까. 전달함수 GS 값이 어떻게 되어 있죠? S의 제곱에 플러스 2제타인데 델타로 썼을 뿐이에요. 델타, 이건 제타로 했네요. 2제타에다가 이게 정상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제타에다가 오메가 ns에 플러스 오메가 n제곱에 오메가 n제곱이 전달함수가 될 때는 얘는 2차 제역이다. 자, 정리하시겠죠? 2차 제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부동작 시간 요소다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부동작 시간 요소는 어느 걸까요? 지수만큼 늦게 되는 거죠. 지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지수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부동작 시간 요소다. 부동작 시간의 요소의 전달함수는 무엇인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그림의 회로의 전달함수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당연히 뭐 출력과 입력의 그림상의 관계를 보면 표시된 걸 보면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임피던스 B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R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CS분의 1이 되니까 입력에 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CS분의 1. 출력에 대한 임피던스는 뭐가 되죠? CS분의 1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의 CS를 곱해주면 1이 될 거고요. RCS 플러스 1이 되겠죠. 다음 여기서 T가 RC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게 RC가 T가 되죠. 따라서 이것은 뭐가 돼요? TS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얘가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전달함수 구하기 쉽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전달함수는 이와 같이 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는데요. 얘도 전달함수가 전압에 대한 전달함수가 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뭐가 돼요? 아시죠? 여기는 C1S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C2S분의 1이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달함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전압비 전달함수가 되기 때문에 전달함수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입력 측 임피던스 C1S분의 1 더하기 뭐가 돼요? C2S분의 1이 되겠죠. 출력 측 임피던스는 C2S분의 1이 되겠죠. 얘가 전달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여기선 간단히 하려면 S가 다 어떻게 되죠?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통분을 하면 돼요. 통분. 이렇게 여기가 뭐예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분의 C2분의 1이니까 통분하면 되죠. 통분하면 되는데 통분하기 귀찮다면 뭐 그게 어렵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운 대로 C2를 곱하세요. 그럼 1이 되겠죠. C2를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여기는 뭐가 돼요? C1분의 C2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여기다 C1을 곱하세요. 분자 분모에다가. 그럼 여기 뭐가 돼요? C1이 될 거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C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죠? C1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잘 모르면 분자 분모에다 똑같은 수를 곱해서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통분된 결과하고 똑같아져요. 분자가 C1이 되는 거. 요게 답이 되겠죠. 정리되죠? 네, 그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뭐가 돼요? 전달함수가 돼요. 전달함수 GS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전달함수 어렵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것은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LS가 되겠죠? 얘는 뭐가 돼요? CS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함수를 구해보자. 전압비 전달함수죠?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전달함수 GS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입력에 대한 것은 LS 플러스 CS분의 1이죠. 출력에 대한 것은 CS분의 1이죠.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 CS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1이 될 거고요. S자승 LC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자 분모에다가 CS를 곱해준 거예요. 이거는 어디 있어요? S자승 LC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얘가 그 답이 되겠죠.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전달함수를 한번 더 구해봐요. 이 전달함수는 무슨 전달함수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YS라고 얘기했죠. YS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전달함수는 무슨 전달함수입니까? 어드미턴스입니다. 어드미턴스 전달함수예요. 어드미턴스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뭘 구하면 된다?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돼요. 어드미턴스. YS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의 역수야. 직렬 연결되어 있죠. R 플러스 SC분의 1이 임피던스잖아요. 그거의 역수입니다. 이게 어드미턴스예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SC를 곱하면 R, SC 플러스 1분의 SC가 되겠죠. 분자 분모에 SC를 곱한 거니까 이와 같이 어드미턴스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 그거하고 똑같은 답은 이것이 되겠죠. 이렇게 전달함수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자, 전달함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와 같이 나타났다. 이 회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풀어봤죠. 이거는 지금 여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러는데요. 얘는 뭘 구하는 거야? 임피던스죠.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를 구하니까 RC가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 플러스 SC분의 1, R 곱하기 SC분의 1이 되겠죠. 분자 분모에다가 SC를 곱해주면 여기는 R만 남게 되겠고요. 이건 RCS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답은 1번에 있죠. 자, 전달함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무엇인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인지 어드미턴스인지 전압비인지 전류비인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여기에 대한 어떤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하고 그 식을 정리해서 다시 정리해서 입력 출력에 하는 그 결과가 어때요? 똑같은 결과를 나오니까 미분 방정식을 안 해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이러한 그림이 있다면 이 그림 자체는 아까 무슨 보상기라고 그랬죠? 무슨 보상기라고 그랬죠? 얘를 우리는 진상보상기라고 부르고 이거에 대한 회로를 구성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한테 진상보상기에 대한 증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건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1분 30초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문제를 풀 때는 이와 같이 결과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나올 거고 구분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회로가 어떤 회로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상보상기 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회로에 대한 모양을 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뭐야? 지상보상기 회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상보상기도 문제를 보면 이거는 지상보상기 전달함수 구하는 거네요. 전달함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전달함수를 구하는 정도. 이 정도도 뭐 가능하죠. 전달함수니까 뭐 왜 지상보상기가 되느냐 이건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진상과 지상을 같이 보상하는 거예요. 문제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경우를 거쳐가지고 나오는데 에? 문제도 이거 잘 물어보지도 않겠죠.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결국은 이거를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출력에 이와 같이 C가 있을 때 R이 있고 C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얘는 무슨 요소였어요? 얘는 지상보상기라는 거죠. 지상보상기 요소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입력에 C가 연결되어 있죠. 입력에 출력에 C가 있는 게 아니라 R1, R2가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면 얘는 진상보상기죠. 자,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상보상기의 그림 하나와 진상보상기의 그림 하나를 기억하세요. 이걸 전달함수를 각각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전달함수 구했을 때 이렇게 구해진 것은 앞에서 여기서 구한 거 이거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기억하세요. 진상보상기, 지상보상기. 물리계의 전달함수입니다. 자, 지금 표를 하나 보시면 물리적인 요소가 전기적인 요소로 대응되는 관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리적인 요소를 전기적인 요소처럼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부분은 지금 보는 표와 같이 기계, 유체, 열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응을 해보세요. 자, 전기 응용에서는 이제 열계가 우리가 전기계로 적용이 되고 열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서 열역학을 계산을 하죠. 마찬가지로 유체계나 기기계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데요. 기계계에서는 전압에 해당되는 게 힘이요. 다음 전류에 해당되는 것은 속도, 다음 전하에 해당되는 것은 변위, 인덕턴스는 질량, 저항은 제동계수, 용량, 정전 용량을 얘기하죠. 스프링 정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직선 운동일 때. 회전 운동일 때는 토크, 각속도, 각변위, 관성 모먼트, 제동계수, 스프링 정수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전압과 전류, 전하, 인덕턴스 저항, 정전 용량에 대응되는 거죠. 서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면 지금 이런 그 병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병진 운동 시스템을 이것을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려면 지금 대응되는 관계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 대응되는 관계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회전운동계에서 각속도를 전기적인 요소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각속도가 해당되겠죠? 각속도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각속도는 전류에 해당되죠. 여기 있는 각속도는 전류에 해당된다. 토크는 전압에 해당되고 각변이 세타는 전하에 해당되고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각속도는 어디에 해당된다? 전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제 하나 더 볼까요? 질량, 속도, 힘을 전기계로 유추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질량은 뭐에 해당되고 속도는 뭐에 해당되고 힘은 무엇에 해당되는가?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네요. 옳은 것을. 질량은 인덕턴스에 해당되고 속도는 전류에 해당되고 힘은 전압에 해당되죠.
마찬가지로 전압에 해당되는 거, 전류에 해당되는 거, 질량에 해당되는 거 정리되죠. 이런 것을 묻기 때문에 결국 그 표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표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지금처럼 병진운동, 이런 병진운동 시스템 요소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병진운동은 기계적인 병진운동을 얘기하는데 질량과 스프링, 점성 마찰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기계적인 병진운동은 질량과 스프링, 점성 마찰 세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K하고 B하고 M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변이 상태로 표시하면 K에 대한 값, 다음에 B에 대한 값, M에 대한 값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M은 이거는 이제 그 이계 미분이고요. 다음에 B는 얘는 미분입니다. 그 다음에 K는 얘는 비례죠. 그래서 미분과 비례와 뭐 이계 미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K는 스프링 정수가 되겠고 B는 점성 마찰이 되겠고 M은 뭐가 되죠? 질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할 때 다음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평형 상태에서 힘입니다. 힘은 yt만큼 변이를 일으킬 때 질량으로 얘기하므로 그 질량은 제곱의 값으로 표현합니다. 스프링 저항은 비례고 점성 마찰은 미분 요소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 기계 시스템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계 시스템을 뭐로 표현하는 것이다?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량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음에 얘는 B는 뭐라고 그랬어요? 점성이고 다음 K는 뭐라고요? B는 스프링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존재한다. 자, 이때에 지금 변이가 주어졌죠? 변이, YT. YT만큼 변이가 일어났다. YT만큼. 여기서 얘기하는 YT는 뭘 얘기하는 거죠? 변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변이를 갖다가 속도로 변환해 보는 겁니다. 속도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로 변환하면 그 값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는 요 VT는 뭐라고요? VT는 얘는 속도 방정식이다. 속도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이것을 전기 쪽으로 대응시켜 봅니다. 개념만 잡으세요. 전기 쪽으로 대응시키면 이와 같이 대응이 되고 이와 같이 대응이 되는 거예요. 즉 Q가 이게 전기량이죠. 전기량이 뭘로 바뀐 거예요? 전류로 바뀐 거죠. 그런 형태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라플라스 변환해 줘야 되겠죠. 자, 얘를 이렇게 된 것을 얘를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그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fs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개 미분이니까 m에다가 이렇게 ys가 되겠죠. 다음에 b에다가 s에 ys 1개 미분이죠. 비례는 그대로 가죠. k가 됩니다. ys가 되겠죠. 이렇게 얘를 갖다 뭐 해준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해 줍니다. 라플라스 변환해서 얘를 뭐로 묶어줘요? ys로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ms의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b의 s의 플러스 k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fs분의 변이 ys를 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를 그대로 계산해서 이항 정리하면 얘는 ms 자승 플러스 bs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1이 되겠죠.
자, 얘가 전달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한 지금 이러한 병진 운동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 뭐 여러분한테 이제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이 주어지고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전달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MS의 자승 플러스 다음에 BS 플러스 K분의 1로 그 전달함수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가 되겠죠?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예제를 한번 보죠. 어떻나요? 예제는? 답이 보이나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의 답은 이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그것만 물어봐요. 지금 얘는 이제 그 병진 운동이라고 그랬고요. 결국 뭡니까? 질량과 스프링과 마찰로 전달함수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회전 운동 시스템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 회전 운동은 변수가 토크, 각속도, 각가속도, 각변이 등이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은 관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정리가 되겠죠? 개념을 잡으세요. 결국 뭡니까? 요거는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각변입니다. 오메가는 뭐예요? 각가속도죠? 정리가 되죠? 네.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회전 운동 시스템에 대한 관성 시스템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요소로 변화를 시켜보는 겁니다. 전기적인 요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회전 운동도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한 스프링 시스템일 때, 회전 운동에 대한 스프링 시스템일 때, 스프링 정수 K가 있고요. 세타와 T가 있습니다. 토크하고요.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것은 K의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전기기하고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전기기에서 토크는 뭐에 해당되고, 다음에 세타는 뭐에 해당되고, 이거를 기억하시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자, 전기계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토크는 전압에 해당되고, 다음에 세타는 Q에 해당되고, 그렇죠. 각속도 오메가는 전류에 해당되고, 스프링 정수 K는 뭐예요? 정전 용량 C에 해당되고, 이거를 알면 돼요. 얘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식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전기계로 대응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기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해서 마찬가지로 전달함수를 구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회전 운동에서는 관성 마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관성도 있고 여기 마찰 정수 B가 존재하게 되겠죠. 스프링 정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토크는 이와 같이 표현되고 여기서 이항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얘기죠. 개념만 잡으세요. 자, 문제가 물어보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얘는 회전 운동계인데 뭐가 있죠? 마찰 정수 B도 있죠. K도 있고요. 관성 모먼트 J도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토크를 구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토크에 대한 식을 구해보는 거예요. 토크 T는 관성 모먼트가 존재하면 질량에 해당되니까 J에다가 DT에다가 D제곱의 세타 T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점성 마찰이 있죠. 그러니까 B에다가 DT에다가 D의 세타 T로요. 그 다음에 스프링 정수 K가 있죠. K에다가 세타 T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토크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개념으로만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존재하는 거 있으니까. KJB가 있으니까 KJB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세워주시고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토크 TS로 바뀌겠죠. J에다가 이게 미분이니까 S제곱 세타 S가 되겠죠. 다음에 BS
세타 S 다음에 K 세타 S가 되겠죠. 자, 세타 S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세타 S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J의 S의 제곱에 B의 S의 플러스의 K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TS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어렵게 가지 마시고 정해진 스타일대로 답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돼요. 가능하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와 같이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간단하죠? 라플라스 변환했어요. S 제곱의 ys 3의 ys 2 3sys죠. 여기가 3sys 그 다음에 2ys는 이렇게 될 거고요. xs에다가 s, xs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되는 거는 간단하게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쪽은 ys로 묶어주고 이쪽은 xs로 묶어주면 xs 쪽에는 s 플러스 1이 되겠죠. s 플러스 1이 되겠고 ys 쪽에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되겠죠.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간단하죠. 또 한번 보죠. 뭐 이것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라플라스 변환해라. 딱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미분이니까 s 플러스 1이 되겠죠. s 플러스 1에 xs가 되겠죠. 그냥 봐도 알죠. 이쪽은 어떻게 돼요? ys로 묶어주면 되는데 결국 뭐로 묶이겠어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 보면 개수가 보면 금방 나오죠. 미분에 대한 개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에는 s 플러스 1이 들어갈 거고 분자에는 s 플러스 1이 들어갈 거고 분모에는 요게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뭐 답은 그냥 3번이 바로 보인다는 거죠.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플라스 변환이 되고 xs, ys를 묶어놓고 전달함수 구할 때 xs분의 ys 값을 구하면 돼요. xs에 곱해진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전달함수가 gs잖아요. 이거는 xs분의 ys잖아요. 그럼 xs에 곱해진 게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ys에 곱해진 게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대각선에 곱을 했을 때 같아지는 게 이거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까? 과연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래 회로죠? 이 회로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보래요. 전달함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이제 입력 전압이고요. 출력 전압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R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SL이죠.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압 B니까 임피던스 B로 보면 되죠. 왜 그러냐면 입력 전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IT라고 하는 것은 Z에다가 I라고 하면 되죠. 입력 임피던스예요. 출력 임피던스에다가 전류 I 하거든요. 결국은 임피던스를 해보면 전류 이게 전압이잖아요. 전압 EI가 되고 E0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 있는 II는 어떻게 된다?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결국 임피던스 B가 된다는 얘기죠. 전압 B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은 임피던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B를 구해보니까 입력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R과 L이 있는 거고요. 출력 임피던스는 뭐가 되죠? L만 있는 거죠. 이게 전달함수예요. 이게 전달함수예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줄까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분자 분모에다가 지금 보세요. 보기를 보면 1이 남든지 S가 남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S를 남겨버리면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분자 분모에다 곱을 해주면 되겠는데 뭘 곱해주면 되겠죠? L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L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다가도 L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L은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요. 요 L은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나머지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S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R, 자 이쪽은 R이 되겠고요. 이쪽은 뭐가 돼요? S만 남겠죠. 요게 원하는 식이 되겠죠. 가능하죠. 따라서 요거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얘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달함수를 구해볼까요? 그림에서 전기회로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 역시 전압에 대한 전달함수네요. 입력과 출력에 대한 전압의 비로 주어졌으니까요. 그럼 여기는 SL이 되겠고요. 여기는 SC분의 1이 되겠죠. R이 되겠죠. 따라서 전달함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나요? 입력은 어떻게 되죠? SL 더하기 SC분의 1 더하기 R이 되겠고요. 출력은 R이 되겠죠. 자, 이것을 간단히 해줘야 돼요. 이것을 간단히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간단히 해주려면 자, 여기 있는 이 SC를 없애면 되겠죠. 그러니까 SC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리가 되나요? 여기는 RSC가 되겠죠. RSC가 되겠고요. 자, SC 곱해주면은 SL에다 SC 곱해주면 S자승 LC가 되겠고요. SC 곱해주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RSC가 되겠죠. 자, 요거를 정리한 걸 찾으시면 돼요. 정리한 거. 분자에 뭐가 들어가죠? RSC 들어가죠. 분자에 RSC 들어가야 돼요. RSC. 그러면 RCS 들어가는 거죠. 답이 몇 번이겠어요? 3번이 되겠죠. 뭐 해보나 마나 답은 얘는 몇 번이다? 3번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전달함수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같은 패턴이죠. 근데 출력이 바뀌어 있어요. 출력이 바뀌어 있어요. 출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력 전압, 출력 전압이니까 SL이고 R이고 SC분의 1로 바뀌어 있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는 SC분의 1이 될 거고 SL에다가 R에다가 SC분의 1이죠. 얘가 전달함수가 되는 건 이제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입력에 걸려있는 임피던스하고 이렇게 출력에 걸려있는 임피던스 그 B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해주면 되는데 간단히 하려면 여기 있는 이 분모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SC를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SC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될까요? 분자는 1이 되겠죠. 분자는 1이 될 거고 분모는 어떻게 되죠? S자승 LC 플러스 다음에 SL R이 되죠. RSL이 되는 거고 다음에 SC, SC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1이 되어지는 걸 찾으시면 돼요. 분자가 1이 되어지는 거는 이거죠. 그럼 따라서 얘는 답이 몇 번밖에 될 게 없어요? 2번밖에 될 게 없죠. S자승 LC에다가 다음에 뭐야? 그런데 잠깐 보세요. RCL이죠. SCR.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지금 숫자를 여기를 잘못 표시했죠. L자처럼 표시했죠. SCR. 이렇게 되는 거니까, SCR이니까 2번이 답이 되죠.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이런 문제고요. 요거는 이건 잘 보세요. 여기도 전달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전압비죠.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표시해 보면 돼요. R1이고 R2고 여기는 뭐가 되죠? SC2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전달함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출력측이 R2에다가 SC2분의 1이죠. 입력측은 R1, R2 그 다음에 SC2분의 1이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지는 않고요.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해주면 됩니까?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는 게 여기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SC2 여기다가도 뭘 곱해줘요? SC2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1이 될 거고 다음에 SC2 R2 SC2가 되겠고요. 여기는 R1 SC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R2 SC2가 되겠죠. 이런 식의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자를 보면 R2SC2 플러스 1이 돼요. R2SC2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보세요. R2SC2 플러스 1이 되는 분자가 얘가 그렇죠? 그럼 그게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분모하고 비교해 보세요. 분모하고도 전개하면 똑같죠? 가로 풀어버리면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간단해요. 자, 이번에는 전달함수를 구하는데요. 잘 보세요. 전압비 전달함수를 역시 마찬가지 구하라 그랬어요. 전압비 전달함수요. 그러면 입력 전압이 주어지고 출력 전압이 주어졌죠. 자,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항이 1이거든요. 저항이 1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자, 여기는 1헨리니까 SL이거든요. 그러니까 S가 됩니다. 다음은 그냥 저항이 1이니까 그대로 두세요. 다음에 요거는 SC죠. SC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S분의 5가 되죠. 따라서 입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면 입력은 S 플러스 1 플러스 S분의 5가 될 거고요. 출력은 얼마야? 1이죠. 그냥. 이겁니다. 간단하게 임피던스 B를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 입력에 대한 임피던스, 출력의 임피던스는 저항 1밖에 없죠. 뭐 그렇게 놓으면 오히려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곱하기 S를 해줘야 간단하게 변하겠죠. 식이 바뀌겠죠. 그럼 분자는 S가 될 거고요. 분모는 S자승 플러스 S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S 근데 S가 뭐예요? J오메가죠. J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J오메가의 여기는 J오메가의 제곱이 되겠고요. J오메가가 되겠고요. 다음에 5가 되겠죠.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제 보세요. J오메가는 여기 분자에 있는 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J오메가가 분자에 다 있죠. 이것까지는 됐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걸 보면은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죠. 그런데 J의 제곱이잖아요. J의 제곱은 뭡니까? J의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J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J 오메가는 그대로인데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실수끼리 묶으면 여기 5가 되겠죠. 플러스 J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수가 되는 거죠. 실수. 5 마이너스 J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실수로 묶어내면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허수가 되죠. 허수. J 오메가가 허수가 되죠. 따라서 지금 보니까 요것이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실수와 허수로 분리하니까. 1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허수에 대한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러면 J의 오메가 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허수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버리죠? 실수로 된다는 거. 요거를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얘도 뭘 구하라 그랬냐면 지금 보니까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에 대한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럴 때는 임피던스 전달함수인지 전압비 전달함수인지 전류비 전달함수인지 뭐 어떤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함수 요구하는 사항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어렵진 않아요. 지금 여기가 병렬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야, 이 병렬이니까 이 부분이 좀 힘들어 보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R1 더하기 다음에 CS분의 1 그렇게 되겠죠. SC분의 1 다음 R1 곱하기 SC분의 CS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분자 분모에다가
SC, CS를 곱해주면 여기는 뭐가 돼요? R1 CS 플러스 1분의 R1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등가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 대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 됩니다. 여기 부분. 여기가 병렬이기 때문에 그냥 병렬로 계산하면 됩니다. 병렬. 병렬 회로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입력적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가 입력적 임피던스가 되고 이렇게 보면 얘가 출력적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러니 입력적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렬로 해보니까 R1 CS 플러스 1분의 뭐가 돼요? R1이죠. 거기에 뭐가 더해진 거예요? R2가 더해진 거죠. 출력이 뭐가 돼요? R2죠.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병렬로 된 부분은 병렬 더해주고 곱해주고 해서 병렬 임피던스를 구해가지고 그걸 하나로 보는 거죠. 그냥 그걸 하나로. 병렬 하나로 보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간단히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분모를 곱해서 간단히 해줘야 되겠죠? 곱할 때 R1 CS 플러스 1이죠? 여기다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R1 CS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줍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 이렇게 한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됐냐면 R2, R1, CS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에다 뭘 곱해준 거예요? R2가 되겠죠. 요거는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게 될 거고 R1 나머지 곱해주면 되겠죠. 약분돼서 남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서 요거 곱해주면은 R2, R1, CS 플러스 R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한번 곱해주고 요렇게 한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런 형태가 되어질 겁니다. 따라서 요거에 대한 답이 몇 번이게 되겠어요? 요거는 답이 요거 되겠죠. 요거 이렇게 똑같이 되죠. 그 식을 정리하는 기법입니다. 항상 식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렵진 않아요. 분모에 해당되는 요 분모에 해당되는 값을 각기 분자와 분모에다 동일하게 곱해줌으로 해가지고 분모를 없애버리는 거죠. 분모를 소거해버리면 식이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식을 정리하는 기법인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는 그림의 회로에서 전달함수인데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거하고 이거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봐야 돼요. 역시 그림을 보니까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압비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을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R1이 되고요. 여기는 R2가 되고요. 여기는 뭐 SC분의 1 또는 CS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 측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출력 측은 이렇게 보니까 입력 측 임피던스를 보니 R1, R2, 다음에 어떻게 되죠? SC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출력 측은 R2 더하기 SC분의 1이 되겠죠. 자, 역시 얘를 간이화 해주면 됩니다. 간이화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SC를 곱하고 여기다가 SC를 곱합니다. 따라서 간이화 해보니까 R2 SC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여기는 R1 SC 플러스 R2 SC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와 같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R2C를 T1이라고 그랬습니다. R2C라고 하는 것을 T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T1S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R2C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는 T2S, T1S가 되겠죠. 여기가. 다음 요거는 뭐예요? R2C를 R2C라고 했네요. 뭐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T1S는 위에만 두면 되겠고요. 밑에는 이게 묶었네요. R1, R2. 묶은 걸 보면 이거하고 이거 묶죠. 묶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내니까 뭘로 묶어요? SC로 묶죠. 근데 SC로 묶잖아요. 그러니까 R1 플러스 R2에다가 SC가 되잖아요. SC. 여기에서 요거가 되면 뭐가 돼요? T2S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회로에 대한 전달함수를 정리해 보면 위에는 t1s 플러스 1이 되고 밑에는 뭐가 돼요? t2s가 되겠죠. t2s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대한 답이 되겠죠. 이걸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거 묶어준 걸 보셔요. 요거 묶어내서 이렇게 묶어내서 t2s로 놓고 요거는 t1s가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얘가 답이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주어진 조건대로 풀 때 조건을 대입하는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건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전달함수 구하는 건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회로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무슨 값이죠? 무슨 값이죠? 어드미턴스가 되죠. i분의 v 하면 임피던스지만 v분의 i 하면은 뭐가 돼요? 어드미턴스입니다. 어드미턴스에 대한 걸 구하면 돼요. 어드미턴스 ys를 구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구할 때 요령이 있어요. 한 가지 보세요. 여기가 병렬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해진 전압이 V잖아요. 근데 그 전압이 여기하고도 같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있는 이 C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력 전압은 병렬에선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 여기 C1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C1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구하라?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어드미턴스. 그러면 임피던스를 구해서 역수를 취하면 되든지 뭐 또 그냥 어드미턴스를 구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렵진 않아요. 그냥 임피던스를 구해서 역수를 한번 취해보자. 뭐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어떤 식인지 한번 해볼까요? 요건 임피던스가 병렬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임피던스는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어떻게 돼요? SL, SC2분의 1, SL, SC2분의 1이죠. 병렬이니까. 그럼 요거는 SL 더하기 SC2분의 1에다가 SS 약분되고 C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C2분의 L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분자분모에 SC2를 곱해줘요. 분자분모에. 뭐 안 곱해줘도 관계없어요. 일단은 병렬이니까. 나중에 정리한다 그러면 안 곱해줘도 돼요. 뭐 그렇게 일단은 놓고 요렇게 한번 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직렬이잖아요. R2하고.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역수를 해주면 되잖아요. 임피던스를 구한 거에 뭐 해주면 된다? 역수를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에다가 역수다. 그러니까 여기에 R에다가 방금 전에 구한 임피던스니까 여기 뭐야? SL에다가 뭐가 돼요? C, SC2가 되겠죠? SC2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뭐야? C2분의 L이 되겠죠? C2분의 L. 자,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얘를 정리만 잘하면 얘가 뭐가 돼요? 전달함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얘를 정리만 잘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드미턴스 전달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일단은 뭐부터 없애버려요? 뭐부터? 얘부터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얘부터 없애려면 결국 뭐예요? 여기서 없애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없애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요? SC2 여기다가도 뭘 곱해줘요? SC2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SC2 곱해주고 여기다 SC2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R은 그대로 있고요. 플러스 그대로고요. 자, SC2를 곱했으니까 C2가 없어졌어요. SL이 되죠. C2가 없어지니까
SC2가 이렇게 돼서 C2가 없어져서 SL이 될 거고, SC2가 없어지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죠. 1이 될 거고, 다음 뭐예요? S자승 LC2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또 간단히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또 곱해줘야 돼요. 뭘 곱해줘요? 분모를 곱해주면 되죠. 뭘 곱해줘요? 이거 S자승 LC2 플러스 1을 곱해줘요. 여기다가도 S자승 LC2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결국은 이 식을 정리 쭉 해보면 어떻게 바뀝니까? R1에다가 S자승 LC2 더하기 R1이 되겠죠. 다음에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곱해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SL이 되겠고요. 남는 거 보면 요거는 1을 곱해주니까 여기는 1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S자승 LC2 플러스 1이 그대로 나오죠. 분자. 이렇게 돼요. 얘가 이제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SL하고 R1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죠. 뭐 여기 SL하고 R1의 위치를 바꿔준 거 정도가 내림차순에 대한 정리가 되겠죠. 결국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우리가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숫자를 대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R이 5고, 이렇게 보면 R이 5고, C가 10분의 1이고, C2가 5분의 1입니다. C1, C2가. L이 1입니다. 요거를 대입을 해줘야 돼요. 어디다가 대입하느냐? 여기다가. 그러니까 L이니까 여기는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C2는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그렇게 해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R1은 얼마입니까? R1은 5가 되고요. 여기가 5가 되고요. L은 1이 되고요. C2는 5분의 1이죠. C2는 5분의 1이죠. 자, C1은 뭐 10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C1은 없어졌어요. C1은 없어요. 그래서 다 없어진 거고 L은 여기가 1인 거고요. R1은 얼마예요? R1이 5. R이 5죠. R1이 5죠. 그렇게 보면 돼요. R이라고 그랬나요? R1이나 R이나 뭐 제가 지금 R1이라고 적었는데 R이죠. R이 5죠. 이해되죠? 자, 같은 거니까 뭐 요거나 같은 걸로 보세요. 그러면은 요걸 넣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분자가 얼마가 나올까요? 분자가 보면은 요게 지금 보세요.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S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S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5분의 1이 앞으로 나갈 거고 S제곱 플러스 1이죠. 근데 여기서 5분의 1을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면 결국 이 분자가 S자승 여기에 5분의 1이죠. 이렇게 돼서 플러스 1이면 이걸 5분의 1로 묶어내면 여기가 S자승 플러스 5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전개를 해보세요. 이렇게 전개해서 같아져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 5분의 1로 묶어냈잖아요. 여기도 5분의 1로 묶어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분자의 형태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는 답이에요. 얘는 답이 안 되죠. 왜냐하면 10분의 1로 지금 묶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요거는 지금 5분의 1 그렇게 돼 있죠. 5분의 1 S제곱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분자 값이다. 그 다음 분모 값을 보세요. 분모 값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 어떻게 되죠? 분모는 요 숫자를 곱해보세요. 1이죠. 그냥 S제곱이죠. S제곱이 되고 여기 또 뭐가 돼요? 1이죠. S죠. 다음 여기 뭐가 돼요? 5거든요.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거든요.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요?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결국 뭐예요? 분모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거는 이제 뭐 이게 어려운 거는 둘째 치고라도 식을 갖다가 변형을 시켜서 정리하는 과정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여기가 SC2분의 1, 여기가 SL이죠? 이걸 항상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S에다가 5분의 1 이렇게 하니까 S분의 5가 되고 얘는 S가 되죠. L이가 1이니까 L이 1이죠. 그러니까 S가 주어진 값이 얼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SL은 S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R이 얼마죠? R이 5라 그랬죠. 병렬로 구하면 되고 병렬은 임피던스가 S 플러스 S분의 5 S 플러스 S분의 5 자, 분자 분모에 S를 곱해주면 S자승 플러스 5가 되겠고요. S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S자승 분자가 곱하기가 되죠. 여기서 분자가 곱하기 S분의 5가 되니까 약분돼서 없어지고 S자승 S를 곱하니까 5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S를 곱하니까 O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하면 임피던스는 전체 5에다가 병렬값 S자승 플러스 5에다가 OS가 되겠고요. 역수가 임피던스가 되죠. 어드미턴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임피던스가 되고 그 임피던스에 대한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자, 정리되죠? 역수를 취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분모에 대한 요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분모에 대한 요 값을 곱해주면 뭐 어려움 없이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S자승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요? 곱해주면 5가 곱해지고 S자승 플러스 5가 되겠죠. 플러스 OS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거하고 맞는 형태꼴을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 형태꼴을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에 5가 다 되어 있으니까 5로 약분이 돼요. 5로 약분이 돼요. 약분해 놓고 나서 보면 얘하고 똑같아져요. 약분해 놓고 나서 보면 그렇게 해서 5분의 1로 묶어내 가지고 정리를 해도 돼요. 5가 다 들어 있으니까 약분해서 그럼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5로 약분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로 이 답을 구해내면 어렵지 않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뭐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숫자로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이 값을 구해 가지고 거기다가 해당되는 값을 대입을 해서 구해도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어려운 건 없어요. 아시겠죠?